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를 견디지 못해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함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심리 전문 상담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69살 김모 할머니는 연일 폭염이 극심해지자 밖에 나서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활동 보조인의 도움으로 어디든 갈 수가 있지만 쉽게 마음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햇빛이 너무 무서워요. 나가려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로. 답답하니까 숨이 어떤 데는 가다가 이거 내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옆에서 선생님 딱 와카노 가거든요. 이 더울 때는 안 나가는 게 장수라 제일. 내 혼자 이래 있을 때는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만 먹지. 누구든지 하나 옆에 있었으면. 이 할머니의 집에 전문 상담사가 방문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불안한 감정을 줄여주고 무더위 쉼터 이용이나 수분 섭취를 비롯해 여러 해법을 제시하는 등 심리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햇빛에 나가면은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숨이 막힌다. 그래서 안 나가는 게 수다. 하지만은 사람이 안 나가고 되나요? 그런 이제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 몸이 불편하니까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런 것들을 호소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외로움이나 또 두려움 이런 것들 호소하시고. 독거노인 등 외부와 단절된 이들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는 재난 심리 상담입니다. 폭염도 재난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대구 적십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폭염 관련 상담만 404건, 올해만 해도 벌써 170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북구 산불로 이뤄진 긴급 상담을 제외하면 폭염 관련 상담은 해마다 월등히 많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에 이어 필요시 의료기관으로의 연결까지 맞춤형 지원도 제공됩니다. 상담가가 한 8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0명이 구성돼 그중에 뭐 1군, 2군 해갖고 최고 의료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기본 상담가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서 말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분은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의료기관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위가 무섭다는 말, 이제는 공감과 대응이 필요한 현실이 됐습니다. 폭염이 만든 내면의 상처를 스스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 필요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체계적이고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관공서를 사칭하는 전통적인 수법에서 최근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까지 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검은 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내드리는 법원 등기고요. 등기 수령 가능하세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궁금증을 유발해 전화를 받게 하거나 또는 스스로 전화를 걸게 합니다. 주 타깃은 노인층입니다. 중앙지검이다 이러면서 당신 내일 모레까지 이제 출두를 하시라.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주세요. 끊어주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 견딜 수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이상해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으니까 그것을 딱 끊더라고. 때로는 피해자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13일 오후 대구의 한 금융기관을 찾은 60대 여성 역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수표를 인출한 다음 다른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오라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가 창구 직원의 기지로 화를 면했습니다.
왜 이 돈을 찾아가려고 하냐고 여쭤봤을 때 인테리어 비용으로 찾아가신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제 송금을 해드려도 되지 않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 인테리어 하는 업자께서는 송금은 안 받으시고 무조건 현금으로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465건이던 대구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지난해 704건으로 1년 만에 51.3%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489건 발생해 이미 2023년 전체 발생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피해 금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2023년 100억 원이던 것이 지난해 29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는 벌써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피해 금액의 턱밑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환 대출을 빙자해 돈을 뜯어가는 전통적인 수법에서부터 요즘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해가거나 카드 배송 사기 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 음성 합성을 이용한 신종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SNS 등을 통해 목소리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으로 합성해 송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도 전화상으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시고 가까운 지구대 방문하시거나 112 신고해서 주민들 피해를 예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노리는 스미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비 쿠폰 신청이나 지급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점점 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예방책, 바로 의심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천혜열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강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리를 가득 메운 노인들은 두 번 다시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지 않겠다며 경찰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검사가 괜히 전화 와가지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명예가 도용됐는데 범행에 사용됐다 하면서 내가 가볍게 처벌해 주겠다, 벌금으로 해주겠다, 이런 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지 않으려면 의심부터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오면 일단 무시해야 하며 특히 출처를 알 수 없는 URL, 즉 웹 주소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에 보안 백신을 설치하거나 기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끔 영어로 이런 거 오면 아예 삭제해버리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차단하는 프로그램 앱을 깔아주더라고요. 앱을. 그래 그거 사용하니까. 그래 전화 오면 보이스피싱의 의심 그리고 받지 말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금융기관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고객에게는 경찰청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이러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드 배송이나 대출을 빙자한 신종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평소에도 그런 교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아예 새 휴대전화로 바꾸는 것이 또 다른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이 유럽과 미국, 남미 등 해외 작가들과 우리나라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하는 특별기획전을 8월 말까지 개최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러시아와 남미 작가들도 초대해 세계 현대미술의 오늘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전시회 현장 전해드립니다.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오스트리아 화가 마이크 비헬의 작품입니다. 오스트리아와 유럽 화단에서 가장 핫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루벤스와 카라바조 등 고전미술 거장들과 현대미술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In meinen Arbeiten versuche ich eine Verbindung zwischen alten Meistern zu machen, die ich sehr verehre. Ich bin ein großer Fan von Caravaggio und Rubens und generell diese Zeit. Aber genauso bin ich modern und ich liebe die zeitgenössische Kunst und ich versuche eine Brücke zu bauen zwischen zwei Zeiten.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기 힘들었던 남미 작가들의 작품들도 대거 선보입니다. 파라과이 출신으로 미국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화가인 카초 팔콘 작가는 우리나라 유명 의류 브랜드와 협업을 한 적도 있는데 한국에 대해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Nunca estuve en Corea, primera vez, y me pareció un país muy amable. La gente es muy respetuosa, muy limpia, ordenada. 올해는 파라과이 한인 이주 60주년을 맞는 해인데 이번 전시 초대 작가 중 파라과이 국가우표에 작품이 실릴 정도로 영향력 있는 루시 예그로스 작가 작품도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세계 현대미술의 오늘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파라과이, 한국 등 8개국을 대표하는 작가 57명이 1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스페인 문화권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라틴 아메리카 고유의 원주민 예술원이 가미된 남미 미술, 게르만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미술, 다양한 유럽 예술가들이 이주해 독자적 색채를 형성한 미국 현대미술, 그리고 130여 개 민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러시아 미술까지 세계 현대미술의 오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 이후에는 우리나라 작가들이 해외로 초대돼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 한국의 위상은 세계적입니다. 그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저는 또 대구의 작가들이 단순히 대구에 머물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좀 진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외국 작가들을 초대하고 또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은 우리 대구의 작가들이 러시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독일, 멕시코, 파라과이로 우리가 진출을 합니다. 이번 전시는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봉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장이나 계곡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동시에 물놀이 안전사고도 이맘때 7월 말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중 사망한 사람이 112명에 이르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한 물놀이가 중요한데요. 오늘 BTV 초대석에서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 인명구조요원 양성과 응급처치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박재덕 RCY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 소개와 대한적십자사 안전사업이 어떤 일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RCY 본부장 박재덕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안전사업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지식을 보급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기관, 해양경찰청, 인명구조원 및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응급처치와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수상안전교육. 올해도 당연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중고등학교들이 방학을 하면서 물놀이 수요도 크게 늘 것 같은데요. 이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명구조요원이나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여름철 수상안전 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물놀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안전 강습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등 수상안전
요원 양성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56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도 두류 다이빙 풀장에서 인명구조요원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습은 자유형과 평형, 자명 등 사전 테스트를 통과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전 테스트를 통과하면 48시간 동안 구조용법, 개인안전, 자기구조, 수용구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 자격평가를 통과해야지만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을 가능합니다. 이런 일명 라이프가드, 안전요원이 항상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민분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우선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시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부모나 어른의 시야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위급 발생 시 통신이 안 될 상황을 대비하여 물놀이 행선지를 미리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 경험이 없다면 자신의 수영 능력을 가신해서 함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신 주변 물건이나 물에 떠는 부유물을 이용해 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긴 나뭇가지나 텐트, 폴대 등의 물건을 익수자에게 던져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대한적십자사가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시청자분들이 사실 잘 모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다른 더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대한적십자사에선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하고 있죠. 벌써 10,000명 가까이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한적십자사에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일반과정, 강사과정, 청소년 응급처치, 교직원 응급처치 등 짧게는 2시간, 전문화된 과정은 48시간 이상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대한적십자사의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어떤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보도됐듯이 그 지하철에서 초등학생이 쓰러진 어른을 구하신 사례나 지하철에서 초등학생이 어른을 구한 사례나 또 집에서 쓰러진 엄마를 교육을 받은 학생이 구한 사례나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나 집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인을 구한 또 굉장히 감동적이고 다행인 사례들이 많이 있네요. 이게 또 대한적십자사의 안전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대한적십자사에선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좀 더 이어가고 있으신가요?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입니다. 수상안전과 응급처치 교육은 단순한 자격 취득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실천적 지식입니다. 수상안전과 응급처치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지식이니 꼭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재난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위기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191개국에 존재하는 국제구호단체인 적십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봉사와 기부, 나누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놀이장에서 일명 레드크로스가 있는 인명구조요원을 보면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된 이후 일주일간 대구 시민 186만 명이 쿠폰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급 대상자 234만 명의 79.5%로 금액으로는 3,677억 원에 달합니다. 대구시는 온라인 사용자 검색 시스템 도입을 병행할 예정이며 이번 주부터는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시는 첫 주차 지급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주 안으로 대부분의 소비 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지은 지 53년 된 학교 건물을 증개축합니다. 학교 측은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지상 4층 규모의 교사동을 리모델링하고 기숙사동은 58개 호실을 증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동은 크리에이티브 허브존 등 층별로 특화된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역량을 높이고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꿉니다. 기숙사는 기존 4인실을 2인실로 전환해 모든 재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재화 대구시 의원이 대구도시철도 5호선의 서구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노선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철도는 시민의 발걸음을 따라야 한다며 과거 검토안들이 주민 생활권을 반영했던 만큼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3호선 만평역에서 북부정류장을 지나 서대구역을 연결하는 첫 번째 대안노선과 북부정류장에서 비산교를 거쳐 서대구역으로 가는 두 번째 대안노선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대구역 곡선화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술적 한계가 아닌 행정적 선택의 문제라며 시민 중심의 도시철도를 요구했습니다. 달성군은 벼의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무인 항공 방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방제는 9개 읍면 지역의 2,275헥타리에 걸쳐 이루어지며 살충제와 살균제, 유기농 업자재로 등록된 규산질 비료가 함께 사용됩니다. 방제 작업은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여름방학 동안 이주 배경 학생의 한글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주 배경 학생이 많은 달서구와 달성군 지역에서는 문해력 지도 시간을 확대해보다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에서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시설 개선이 필요한 13개 음식점에 노후 주방과 화장실 개선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중구청이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영업자가 나머지 30%를 자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영업 환경 개선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지역 청소년 15명과 함께 베트남 다낭을 방문해 역사문화 탐방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이해를 돕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you.